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동네 꼬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범접할 수 없는 잘생김을 가지신 분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조차 너무나 벅차오르는 그런 분인데요.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거듭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니에요. 이게 저는 빈말은 안 하는데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진짜 잔인하시다. 아니에요.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건 네. 그거는 정말 이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제가 다시는 안 깝치겠습니다. 아, 예. 아니에요. 진짜 예.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게 네. 하이브리드 썰 같아요, 느낌상. 네, 맞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이제 전기와 내연기관이 섞였다, 이제 이런 느낌인데, 이제 전기가 귀신일지, 현실 공포일지 네. 모르겠지만, 네. 예, 그 예. 두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좀 결합이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동네 꼬마님을 예, 데리고 예. 계셨으니까 바로 한번 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지금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건너서 소개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 오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듣게 된 얘기인데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50대 초반이세요. 그러니까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분이 4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이야기의 서두는 이분이 이제 한 20대 때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상당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은. 이분이 이제 대학교까지 다 마치고 사람이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그래,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된다. 그럼 향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돈도 없지만서도 일단은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맨주먹으로다가 이제 맨땅 헤딩을 시작한 거예요. 나름 거기서 자리 잡고 뭐 30 중반 넘어갈 때까지 어찌됐건 일을 했대요. 서울에서. 근데 지방에서 쭉 살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많을 거고, 사람에 치여 사는 게 원래 싫어하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분이. 오. 그래가지고 서울 생활은 진짜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좀 사람한테 마음이 많이 다치는 일이 있었대요, 그때가. 그러면 이런 걸 치유할 곳이 어디겠냐고요. 또 고향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큰 뜻을 품고 상경을 했지만 결국은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지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지방에 주말에 내려가가지고 뭐 집이랑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대요. 이분이 똘비라고 할게요. 몇 번 알아보다가 또 이게 미련이 남으니까 서울 생활 좀 더 하다가 또 못 견뎌서 알아보다가 이걸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40 초반까지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마음이 크게 다친 이후로 형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지하게 아예 이제 일까지 다 그만두고 자기가 살던 고향 내려가서 집들을 쭉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어려서부터 살던 동네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알아요. 근데 어디에서 살까,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방들을 알아본 거예요. 왜 방을 알아봤냐면 나이가 40 초반이잖아요. 결혼은 했었어요. 근데 졸업하신 분이거든요. 자녀분은 없고 결혼했다가 이제 졸업을 하신 분이어가지고 이혼도 했겠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엔 눈치도 많이 보이고 해서 그냥 나와서 살기로 한 거였는데, 여기 부동산 가서 몇 군데 알아보고 저기 가서 몇 군데 알아보고, 근데 이분이 원했던 거는 전세였어요. 3룸 정도 되는, 공간이 좀 되는 아파트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었고, 그리고 여러 군데 알아보는데 영 마음에 차지는 않더래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비교하면 이제 터무니없이 가격은 낮지만 거기에 또 본인이 생각한 게 있어서 막 알아보다가 어떻게 할까, 여기로 할까 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상담을 했던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사장님 받으니까 집 구하셨냐고. 그래서 아니요, 아직 집 못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은 물건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언제 뵐까요? 그랬더니 지금 나오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대요. 갔더니
똘비 이분이 원했던 지역은 일단 약간 도심을 원했는데, 도심은 도심인데 우리가 도심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구도심이 있고 신도시가 있고. 근데 구도심인 거예요. 구도심이어도 어차피 지방도시고 코딱지만 한데 차 타고 5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도 뭐 나쁘지 않겠다. 외곽도 아니고 한복판이니까. 사장님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자기 차로 좀 더 이동하자고 해서 그 부동산 분 차를 타고 좀 더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서 쭉 가니까는 왜 그런 곳 있잖아요. 상가 빌딩과 그 다음에 원룸과 주택이 어우러져 있는 구도심. 그런 구도심 골목인데 어느 한 주택을 가리키면서 여기래요. 근데 좀 많이 허름해 보이긴 했는데, 아니 주택이요? 저는 주택을 찾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때 말씀 주신 얼추 그 정도 금액으로 전세로 여기서 거주하셔도 된다고. 근데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일단 보시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 해서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작게 마당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이런 정원 있는 마당은 아니었고, 시골에 가면 마당이라고 하면 흙밭에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돌 놔가지고 생긴 마당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마당이 1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외관은 허름하긴 한데 군데군데 근래에 손을 좀 많이 봐서 좀 깔끔해진 그런 상태였대요. 외관은. 네. 뭐 외관이 크게 나쁘진 않네 하면서 이분 따라서 들어가서 실내를 보는데 실내가 풀 리모델링이 돼 있더래요. 냄새만 맡아도 알잖아요. 이게 근래에 작업했다. 와 진짜 꽤 깔끔하네. 와 사람 손 때가 안 탔네. 와 좋은데? 화장실 가가지고 혹시 하수구 냄새 나나 막 맡아보고 하는데 냄새도 그냥 하나도 안 나고, 방을 막 둘러보니까 총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짜리였대요. 야 혼자 살기 오히려 넓다. 와 괜찮다. 사장님 여기가 그럼 제가 말한 그 가격에 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보다 조금만 더 쓰시라고. 한 1,000만 원 정도만. 뭐 1,000만 원이 더 없는 건 아니었는데 어차피 전세라는 게 돌려받는 돈이니까 괜찮네요. 여기 뭐 주택인데 뭐 저당 잡혀있고 이상한 데 아니죠? 그랬더니 저희가 이부등본 다 띄워드리고 한다고. 그런 거 걱정 1도 할 거 없다고. 일단은 괜찮네요. 완전 새 거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기 집주인이 풀 리모델링 해준 거라고. 이런 집 없다고. 그래갖고 일단은 연락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연락 빨리 주셔야 된다고. 여기 몇 명 더 보고 있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주택이면은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 마주칠 일 없고 괜찮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에 바로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그냥 저 거기 계약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잘 생각하셨다고. 몇 시에 만날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시간 아무 때나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럼 제가 집주인하고 전화해서 연락 드릴게요. 끊고 집주인하고 그날 오후에 약속을 잡아갖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먼저 똘비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 10분 기다리니까는 70이 넘으신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래요. 깔끔한 정장 바지에 구두에 흰색 카라티를 깔끔하게 입으시고 머리는 쫙 넘기신 정말 노신사분이 딱 들어오시더래요. 딱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하는데 매너도 정말 좋았고 사람이 깔끔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아 하니 이 집 터에서 본인이 태어났고 여기서 아버지가 정말 가난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그나마 이 집을 일궜고 본인도 이 집에서 하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따로 나와서 살고 있지만 이 집은 안 팔고 있다. 내 아들의 손자에 쭉 물려주고 싶은 그런 터다. 있는 사람일 경우에 자기 뿌리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참 좋은 터네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우리 똘비 씨도 많이 벌고 하는 일 다 건승하시고 그러길 그냥 기원한다고. 그래서 일단 싹 사인할 거 하고 뭐 돈 입금할 거 몇 푼 먼저 입금해놓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묻더래요. 혹시 담배는 피시냐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담배 핍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혹시 흡연하실 거냐고. 아니요 제 집도 아닌데 나가서 흡연해야죠. 그러니까는 집은 들어가서 보셨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방이 작은 방 하나, 중간 방 하나, 큰 방 하나가 있어요. 보셨으니까 아시죠? 안다고. 주로 생활하실 방이 어디세요? 묻더래요. 제일 작은 방은 옷방으로 쓸 거고 제일 큰 방은 침실 겸 뭐 이렇게 꾸며서 쓸 거고 중간 방에 작업실을 좀 할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방에서 시간은 제일 많이 보낼 것 같다. 거기서 작업도 좀 하고. 그랬더니 그러시면요 중간 방에서만 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펴도 돼요? 그러니까는
저도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주택에서. 피하지. 피지 말라고 해도 필 건데. 다만 그러면 방 하나에서만 피셔요. 글들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중간 방에서만 피겠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그 자리가 이제 끝나고 똘비도 이사 준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 내리고 거기다가 나름 뭐 꾸미고 액자랑 모습 좀 바뀌 뭐 하니까는 밑에다가 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싹 짐 옮겨놓고 청소까지 다 하고 나니까는 그럴싸하더래요. 야, 이 맛에 주택 사나? 이거 뭐 아파트나 원룸하고는 다른 뭔가 느낌이다. 좋다. 다 새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 지방의 고향이니까. 전화해갖고 야, 나 내려왔다. 술 한잔 먹어야지. 누구야? 나 왔다. 술 한잔 먹어야지.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는 뭐 원치 않지만 이게 모여서 동창회 비슷하게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한 잔, 두 잔, 하루, 이틀 이렇게 쭉 몇 번 먹다 보니까 애들하고 처음에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먹했어도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또 친해지잖아요. 야, 오늘 우리 집에 가가지고 삼겹살에 소주나 먹고 널브러지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어딘데 삼겹살에 소주를 먹어? 아, 주택이야. 우리 집 가서 먹자. 그러니까 친구들도 한 4명 정도가 콜을 했대요. 그래갖고 딱 이제 날 잡고 집에 모여가지고 바깥에다 숯 피우고 삼겹살 굽고 술 먹고 이제 질펀나게 술 먹고 한 2명은 갈로문 가고 이제 2명 널브러져갖고 막 잔 거예요. 이제 집에서 막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들 술을 어찌나 먹었는가. 와, 야, 죽을 것 같다. 진짜 해장 좀 해야 되는데 와, 뒤져버릴 것 같다. 그러고 있으니까 나 짬뽕이나 하나 불러 먹자. 기다려봐. 하고 이제 막 검색을 한 거예요. 아, 근처에 짜장면집 있네. 전화한 거예요. 아, 예, 저 돌비 반점이죠. 여기 돌비동 몇 다시 몇 번지인데요. 짬뽕 한 3그릇만 100개 해서 보내주세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 몇 다시 몇 번지요. 예, 하고 끊더래요. 그리고 야, 100개 달라고 했으니까 먹고 다 해장하고 나가 놀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죽겠다 하고 기다리는데 한 1분 있으니까 전화가 또 오더래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돌비 반점이더래요. 사장님, 그러니까 예, 돌비 반점인데요. 거기가 저희 배달 지역이 아니네요. 글더래요. 에?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뭐 500m도 안 떨어져, 뭐 500m가 30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쪽 섹터는 안 가요. 죄송합니다 하고 끊더래요. 에이씨 하고 이제 또 막 검색하고 다른 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반점이죠? 여기 돌비동 몇 다시 몇 번지인데요. 짬뽕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짬뽕 얘기하고 있는데 저 몇 다시 몇 번지시라고요? 그래요. 그래갖고 예, 거기에요. 그랬더니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배달은 그쪽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끊더래요. 뭐야, 이 동네는 뭔 배달을. 야, 여기는 배달도 안 오는갑다. 야, 죽었으니까 나가자. 나가서 뭐라도 먹고 사우나라도 가자 해서 친구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냥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똘비가. 그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일이 있었고 얼마 안 있다가 동네가 동네이다 보니까 도시가스는 아니었고 LPG 가스통 불러다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였는데 집에서 뭐 해먹으려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러 불을 켜는데 불이 안 들어오더래요. 가스불이. 그래가지고 한참 돌리다가 여기 LPG지 하고 뒤에 가갖고 LPG 가스통 이렇게 흔들어 보고 했더니 좀 비어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가스통에 그 붙어있잖아, 스티커 같은 거. 전화했대요. 돌비가스죠? 여기 돌비동 몇 다시 몇 번지인데 가스 떨어져갖고 있는데 좀 갖다 주세요. 빨리 좀요. 그러니까 예 하고 끊더래요. 가스는 배달되네. 참나 하고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바깥에서 초인종 누른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다봤더니 가스 차 앞에 와 있고 나가서 이제 문을 열어줬대요. 그랬더니 가스를 배달시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배달기사분이 가스통을 막 굴리면서 그 뒤에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가스 교환하고 빈통 갖고 나가시는데 딱 입구에 서가지고 딱 문 열어주니까 가스통은요? 굴더래요. 기사분이. 저 뒤에 있어요. 예, 가스통 내주셔야죠. 굴더래요. 예? 제가요? 제가 가스통을 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사 오신 분이세요? 굴더래요. 그래갖고 예, 여기는 가스통 내주셔야 된다고. 뭔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내주셔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굴더래요. 기사가. 그래가지고 알았다. 가스통을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빈 가스통 딱 챙기더니 그 가득 차 있는 가스통 딱 놓고 수고하세요. 그리고 가버리더래요. 이 머리 털라고 이런 가스 배달은 또 처음이다. 그래갖고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안 해본 사람이 굴리면 잘 굴러가도 안 해요. 그것이 끙끙대면서 굴려가지고 다시 가스 연결하고
아, 참. 그래, 내가 너무 큰 도시에만 있었나 보다. 이게 지방 도시의 맛이지 하면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딱히 크게 불편한 건 없었대요. 똘비가 거기 생활을 하면서. 근데 정말 거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옆집 멍멍이가 미친놈같이 짖는데요, 밤만 되면. 그래갖고 똘비가 이제 거기서 한 달 반, 2달 정도 됐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멍멍이 소리에 밤 한 거의 12시가 다 돼가지고 옆집에 가고 초인종을 눌렀대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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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르니까 나오더래요, 아저씨가. 누구요? 하면서 나오니까 아저씨 나 옆집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래갖고 옆집이라고요. 근데 왜?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멍멍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일도 못 하고 죽겠네 아저씨. 이거 뭐 내가 참는다고 참았는데 이건 참아질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저씨 걔 좀 어떻게 좀 해줘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 참 미안하게 됐수다. 내가 이거 걔는 잘 내가 단돌이 지으려니까 미안하게 됐네요. 갑자기 급 공손하더래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걔 목줄채 잡고 창고에다 걔를 넣어버리더래요. 그냥 예. 그게 보이더래요. 바깥에서 이놈아 조용히 해라 이놈아 하면서 넣고 그냥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니까는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살겄더래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다시 이제 본인 집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본인 침실 있는데 거기도 불을 켜놨는데 불을 켜놓고 커튼을 좀 쳐놓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완전히 막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 암막 커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에 조명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조명이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더래요. 뭐지? 싶은 거예요 순간.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담벼락에 서가지고 본인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똘비가. 뭐야 안에 누가 들어왔나?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예.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경관분들이 절대로 먼저 들어가지 마셔라. 그냥 상황만 예의주시하시고 경관분들이 도착하면은 경관분들이 확인을 해주실 거니까 먼저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상황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안에서 뭐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건 분명히 안에 뭔가가 있다. 왜냐면은 본인 침실에 뭐가 있을 게 없어요. 근데 경관분들이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도착을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대문 열어드리고 경관분들이 안으로 딱 들어가서 확인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경관분들도 바깥에서 확인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경관분들도 야 뭔가가 있네요. 그러면서 가신 거예요. 막 묻더래요. 혹시 집 애완동물 키우시냐? 아니요. 애완동물에 애자도 안 키운다고. 저희도 이건 특이하네요. 뭐 커튼이 이렇게 살랑살랑 거렸나? 충분히 오해하실 만 하셨습니다. 이게 아무튼 신고 잘 주셨고 저희는 일단 이상 없는 걸로 판단됐으니까 철수하겠습니다 하고 가셨대요. 이제 본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업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뭐지? 참 뭐 희한하긴 하네. 영 이상하다. 참.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크게 무섭고 이런 것도 없었대요. 그 집에서. 그렇게 이제 2달이 넘고 3달 정도가 이제 딱 됐을 때 본인이 이제 조금 그건 느꼈대요. 뭔가 조금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뭔가 좀 다크서클도 좀 내려오고 그런 걸 느꼈는데 사람이 항상 주기적인 시간에 출퇴근하면서 일하다가 갑자기 프리랜서식으로 넘어오니까 생활이 불규칙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밤도 슬슬 내가 좀 바뀌는 것 같고 운동도 좀 하고 몸 관리 좀 해야겠다. 몸 관리 하기 전에 그럼 걸판지게 술이나 한잔 먹자. 또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제낀 거예요. 똘비가. 그래갖고 멤버 몇 명 하고 술을 이제 걸판지게 먹고 막 친구들은 거실에 널브러져 자고 한 명은 화장실 앞에서 누워 있고 똘비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잔 거죠.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흔들더래요 본인을. 그래갖고 왜 하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본인은 분명히 불을 끄고 잤는데 안방에 불이 켜져 있고 본인이 안방 구석에 쭈그러 앉아 있더래요.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너 뭐해 인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냐? 너 술 작작 먹어라 진짜 너. 야 미친놈같이 왜 구석에 쭈그러 앉아 있어? 아니 인마 나 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 나 눈이 있으면 네가 어딨나 봐봐. 올라가서 자. 깜짝 놀랐어. 얘기를 하니까 야 미안하다 내가 술 좀 과했다.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또 한참 자는데 갑자기 야 일어나! 하고 소리가 막 지르더래요 누가. 예? 그것도 자다 말고 막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니까 막 눈 막 켜고 떠가지고 야 뭔 일이야 거실을 막 나갔대요.
그랬더니 화장실 앞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던 친구가 진짜로 얼굴이 하얘져갖고 막 거리고 있더래요. 친구 한 놈은 뺨 때리고 있고 나머지 한 놈은 막 팔 주무르고 있고 그래갖고 어떻게 119 전화해야지 그때는. 119 막 전화해가지고 지금 친구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친구 막 가슴도 눌렀다가 팔다리를 주물렀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119 분들이 도착할 때쯤 바깥에서 그 막 소리 들리잖아요. 반짝반짝 보이고 거의 다 올 때쯤 되니까 친구가 아우 그러더래요. 숨을 내뱉더래요. 헉헉거리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 119 분들이 그 대문 두들기시고 문 열어주고 이 친구가 딱 이제 상태를 확인하는데 일단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대요. 119 분들도 일단은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줄 거냐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헉헉거리던 놈이 일어났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대원분들도 이상하신 것 같으면 바로 병원 가보시라고. 응급실이라도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꼭 가보시라고 하고 이분들도 철수를 하신 거예요. 물어봤죠. 야,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나 기억 안 난다고. 야, 너 곧 죽을 놈처럼 컥컥거리고 있었다고. 그거 아냐고. 나 진짜 아무 기억도 안 난다고. 숨 막히고 막 이랬던 거 기억 안 나? 안 난다고. 나 솔직히 눈 떴을 때 니들이 왜 그러고 있나 했다고. 야, 너 진짜 죽을 뻔했다고. 우리 깜짝 놀랬다고. 그래갖고 이제 졸지에 새벽에 친구들한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좀 분위기가 이제 안 좋죠. 막 친구 그런 모습까지 보고 나니까 똘비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고 친구는 숨이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여기 뭐 수맥이 흐르는 거 아니냐. 야, 여기 뭐 집 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번 날에도 잤던 친구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저번 날에 여기서 잘 때 말은 안 했는데 가위 눌려갖고 무서워 뒤지는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에이 난 여기서 살아 임마. 살면서 가위 한 번 안 눌렸는데 뭔 개소리야 임마. 그러니까 야 뷰나 넌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으면 그게 가위보다 더 무서워 임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똘비도 무섭잖아요. 야 씨 니네가 임마 그렇게 차 지르고 가면 나는 무서워서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 임마. 그러니까는 아 몰라. 다 큰 놈이 뭐 이제 동트고 친구들은 이제 빠르게 집으로 가더래요. 또 친구들이 후응 하고 가니까 이제 동은 텄어도 똘비가 괜히 쎄하니 무섭잖아요. 아씨 잠자긴 글른 것 같고 아 그나저나 뭐가 있긴 있다 이거. 조금 느낌이 뭔가 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중국집 있잖아요. 기다렸다가 점심 먹을 시간 좀 지나가지고 중국집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혼자 앉아갖고 짜장면 한 거 딱 때리고 나오면서 계산하면서 사장님이세요? 물어보니까 사장이다고. 그 배달 전화하면 사장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 왜 뭐 때문에 그러셔? 그러니까 사장님 조금 바쁜 거 끝났으니까 잠깐 나 뭐 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 저 돌비동 몇 다시 몇 번지인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아,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배달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돌비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요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은 저희 배달 구역이 아니라고. 아, 사장님 나 사장님네 오토바이가 우리 앞골목까지 오는 거 봤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사장님 말 좀 해보시라고. 뭐예요?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아 참 왜 와가지고 영업방해를 하시냐고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갖고 사장님 저 영업방해 아니고 그냥 묻는 거잖아요. 제가 정중히. 그러니까는 나도 정중히 대답했잖아요. 대답했는데 왜 계속 똑같은 걸 물어봐요. 아니 거기는 배달을 안 간다고. 아니 배달 안 가는 게 죄예요? 아, 배달 가는 우리 마음 아니냐고. 그냥 가셔요. 그래갖고 좀 더 여기서 내가 말했다가는 쌈날 것 같아가지고 알았다고 나가서 그 동네 이제 어귀에 있는 24시간 편의점 같은 거 말고 동네마다 있는 오래된 슈퍼 하나씩 있잖아요. 구도심 가면 슈퍼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저 위에 저쪽 골목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디 가면은 몇 다시 몇 번지 무슨 색 그 철문 거기 사는데 사장님 거기는 원래 뭐 이렇게 배달이 안 와요? 물어보니까는 그분은 진짜 모르겠다는 듯이 그냥 고개를 흔들더래요. 아니 이 동네 배달 안 되는 데가 어딨어? 다 오지? 불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모르는 것 같고 가스에다 전화를 했대요. 기사님 저 뭐 좀 하나 물어봅시다. 왜 우리 집은 안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아니 우리가 배달을 하지만 옛날처럼은 너네 집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래요. 그래갖고 아 다른 집 들어가시는 거 다 봤어. 왜 우리 집만 안 들어오시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 집주인분하고 다 얘기가 끝난 건데 저한테 왜 그러실까? 막 그러더래요. 아 그래요. 내가 전세로는 살고 있지만 사는 동안은 내 집이에요. 아니 그 집주인하고 말 끝났다고 뭐 그렇게 하시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는
집주인분이 그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거 싫어해가지고 우린 그렇게 계약 맺었으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가스 떨어지면 전화하시고 먼저 끊어요. 바빠서 하고 다 끊더래요. 답답해. 돌아버리겠대요. 사람이 이쯤 오니까 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뭘까?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걸까? 진짜 와 짜증나네 막. 그러다가 담배를 피면서 이제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고등학생 한 4명이서 이렇게 골목 꺾어지는 데서 이제 많이들 숨어서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그 녀석들이 보인 거예요. 저 자식들 잠깐만. 야, 저 중에 한 명은 이거 우리 동네 애기 같은데 저거. 그래가지고 담배 피면서 간 거예요. 안녕 친구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담배를 이렇게 손으로 살짝 감추고. 그러니까는 똘비가 펴. 담배 핀다 뭐라고 하려고 온 거 아니야. 펴. 그러니까는 막 피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야, 니네 교복 보니까 어디 고등학교냐? 그러니까 맞다고. 아이씨.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했마. 근데 똘비가 그 고등학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가 안녕하세요 선배님 하고 인사하더래요. 그래갖고 야, 그 독사는 잘 아직도 계시냐 선생님?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학교마다 독사는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셔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니네 학교 나왔다니까. 아직도 계시네. 사립이라서 그런가 확실히 로테이션이 없어. 와, 철밥통 아주 좋아. 막 애들하고 일부러 막 이제 야부리를 턴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똘비가 이제 보니까 담배도 막 한 까치씩 주고 일부러 야, 후배들아, 일로 와봐. 형이 요 밑에 형 원룸 살아. 저 밑에 저 빌딩 보이지? 저기 살아. 야, 근데 뭔 소문이 여기 올라가면은 저 골목 돌아가면 있는 집이야. 저 집은 뭐다고 사람들이 근처 가지 말라고 하냐? 나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러니까는 학생 중에 하나가 선배님 거긴 가지 마셔요. 그러더래요. 야, 저 뭐 있냐? 그러니까는 아니 저도 그냥 가지 말라고 엄마가 아빠가. 그래가지고 몇 번 근처는 가서 저희도 이제 보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긴 한데요. 저기 가면은 저 귀신 나오는데 귀신 붙는데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야, 지금 저기가 뭐 귀신 붙는 집이야? 그러니까는 저 장난 아니라는데요. 저기서 사람 여러 죽었대요, 이 동네에서.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형이 조금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원룸 저기서 사는데 안 그래도 원룸 아저씨도 저쪽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궁금하잖아. 좀 더 아는 거 없어? 그러니까는 자세히 아는 거 없고요. 저 근방 잘못 가면요 그냥 다 재수없으면 죽는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선배님도 가지 마셔요 저기는. 그래갖고 그래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고맙다 야. 다들 피던 거 맞아 잘 피시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얼마나 느낌이 쎄하니 안 좋냐고요. 뭐가 있긴 있는 집이구나 여기가. 사람들이 쉬쉬하고 피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막상 이제 집에 들어가려니까 발이 떨어져야 말이죠. 해가 아직 중천이니까 뭔 일이야 있겠냐. 일단은 들어가자. 현관 열고 집 들어가가지고 커튼이고 나발이고 다 친 거예요. 다 치고 창문까지 열고. 커튼 치고 있으면 이거 무서워서 못 있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만숨쉬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40 넘어서 이런 거에 이렇게 쫄고 있고 참 이것도 웃길 노릇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혼자. 근데 뭐 어김없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조금씩 바깥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죠. 조금씩 더 어두워지면서 완전히 땅거미가 이제 내렸을 때 똘비가 좀 쩔리더래요. 그날 밤은 많이 쩔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무작정 나왔대요. 집에서 커튼은 안 치고 창문만 닫고 나와가지고 친구 몇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이제 얘기 좀 하고 놀고 하는데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똘비가 야, 내가 요래저래 하고 알아보니까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야 무섭다 야. 그러니까 친구들도 야 다 큰 놈이 뭐 그게 뭐가 무섭냐고. 지네 일 아니라고 말 진짜 쉽게 하네. 와, 팍 꼬신 거예요. 야, 내가 족발에 내가 다시 사갈라니까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래? 근데 몇 명 아는 친구들은 안 간다고 하는데 이제 또 호구 하나가 걸렸죠. 그래 니네 집 가고 그러면은 마무리하고 얘기 좀 더 하다가 나도 니네 집에서 자든가 가든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오늘은 같이 갈 사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동네에 도착해가지고 쭉 걸어가는데 똘비가 방 불을 다 켜놓고 커튼을 안 친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딱 갔더니 방 불 오는데 다 켜진 게 보여요. 멀리서부터가. 근데 안방 쪽 불이 깜빡깜빡 거리더래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깜빡이는 게 아니고 뭔가가 이렇게 실루엣처럼 흔들리더래요. 불빛이. 그때 멍멍이 때문에 나왔을 때도 안방이 그랬는데 뭐지? 하고 친구랑 좀 더 가까이 가서 본 거예요. 예. 봤더니 안방 쪽이 불빛이
전등 아래가 음영이 져가지고 이렇게 돌더래요, 살짝. 마치 그 느낌이었대요. 전등 안에 나방 한 마리가 들어가서 돌고 있는 느낌. 그러면 이렇게 불빛이 전체적으로 일렁이잖아요. 나방이었나? 아, 그러면 땡큐지. 야,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랑 집 들어가자마자 안방, 전등, 그 동그란 갓을 이렇게 벗겨냈대요. 깨끗하더래요. 차라리 안에 나방이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안 무서울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무섭더래요. 일단 다시 전등을 껴놓고 친구랑 이제 족발에 소주를 먹으면서 친구한테 야, 너 오늘 무조건 자고 가. 너 집에 가면 진짜 너 임마 진짜 사람이 아니여. 그랬더니 친구가 알았어. 근데 야, 네 말 듣고 보니까 무섭긴 무섭다 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야, 같이 안방에서 자자. 그러니까 친구도 그러자, 안방에서 자자.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 잤대요. 안방에서 한참 자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전부터 살짝 이 소리가 들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크게 들리더래요. 다른 소리가 아니었고 그냥 킥킥킥킥킥킥 거리는 소리였대. 웃나 누가? 누가 웃지? 자다가 이 소리가 들려서 깰 정도면은 소리가 크게 오랫동안 들렸다는 건데 술 먹은 사람이 깰 정도면 네.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전등 하나 작은 거 조명등을 탁 켜니까는 친구 놈도 앉아있더래요. 그러니까는 야, 뭔 소리 안 들려?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너도 뭐 미친놈 쳐 웃는 소리 지금 듣고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친구도 오오오, 야, 뭐 킥킥거리는데? 야, 거실이냐? 그러니까 야, 방향이 감이 안 잡힌다. 그래갖고 일단은 막 일어나갖고 방 불 켜고 화장실 불 켜고 거실 불 켜고 부엌 불 켜고 불을 다 켜고 하니까 소리는 안 들리는데 예.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웃거나 하면은 방향이 감각이 오는데 방향감이 안 오더래요. 그냥. 네. 친구도 야, 진짜 니네 집 진짜 뒤지게 무섭다. 와. 그래갖고 야,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여기 어떻게 혼자 있냐? 나 진짜 나 무서워 죽겠다. 그러니까는 친구가 야,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말 좀 해봐. 그러니까 뭐가 야, 있긴 있다. 여기는 뭐가 있긴 있어. 야, 일단 너도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와, 오늘 혼자 있어서 나 미쳤다 진짜 하고 친구랑 둘이 이제 짝짝꿍 하면서 동 틀 때까지 논 거예요. 동이 트고 친구가 이제 간다고 하길래 해장국 사준다고 또 일부러 집 혼자 있기 싫으니까 친구랑 나가가지고 아침 해장국 먹여서 친구 보내고 혼자 또 집에 들어가려니까 또 무섭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그 세입자 똘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주인 그분이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정중히 또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거기가 터가 세요. 그러더래요. 그죠? 여기 뭐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는 아니요, 뭐 없고요. 터가 세요. 거기가 기운이 센 곳이라고요. 기운이 센 곳에서 이겨내고 사시는 분들이 크게 돼요. 우리 집이 그래서 일어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아이, 뭐 그건 알겠는데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정말 터가 센 곳에서 안 지내보셨구나. 저한테 뭐 전에 말씀하실 때 큰 뜻을 품고 왜 서울로 가셨어요? 사람이 많고 기운이 센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돈 내면서 기운 센 데 찾아다니는데 거기는 그냥 천연의 요새예요. 거기서 그런 거 이겨내고 살면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막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이런 경험도 없고 제가 기가 많이 약한가 봅니다. 제가 큰 그릇은 못 되나 봅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러시면은요 한 3일 뒤쯤 제가 주소 하나 적어드릴 테니까 그 절에 가가지고 108배나 하고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3일간 집에 있기도 겁나고 무서운데요. 그러니까는 그 터라는 곳이 꼭 그렇습니다. 다 알고 나면은 또 괜찮아지는 곳이 터예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요. 아이고, 걱정 마시고 지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문자가 오더래요. 108배 하러 가라고 알려준 절의 주소가. 보니까는 강원도였대요. 차 타고 오지게 진짜 뒤지게 가야 되는데요. 뭐 어찌됐건 밑자야 본전이니까 3일 뒤에 할 일도 없고 갔다 오자. 가서 이분 말대로 108배 하고 그 근처에서 하룻밤 그냥 머물고 다음날 내려오자. 괜히 피곤한데 운전하다 죽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작업하려고 컴퓨터 켜고 작업을 좀 이렇게 하는데 무섭기는 한데 또 별다른 일은 또 안 일어났대요. 막 킥킥거리고 웃는 소리가 안 들리고 본인이 괜히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가 살짝 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처럼 뚜렷하게 들리는 건 없었대요. 하루, 이틀, 3일째 전날 전화가 왔대요. 집주인한테.
거기 가시면은 그냥 다른 뭐 스님 찾을 거 없고 조용히 가가지고 불전함에다가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그냥 공손한 마음으로 넣고 108배 하고 그리고 거기서 편히 뭐라도 보고 오세요. 내가 똘비씨 계좌 나한테 좀 하나 찍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어찌 됐건 저찌 됐건 터가 센 곳에 나 때문에 사는 거니까 내가 뭐 식비에다가 기름값 정도는 좀 챙겨 넣어주려니까 갔다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계좌번호 찍었더니 30만 원을 입금 주시더래요. 확실히 사람이 일단 기본적인 매너는 돼 있다. 네. 기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딱 3일째 되는 날 차 기름 빵빵하게 채우고 쫙 올라간 거예요. 출발한 지 30분 정도 됐을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문득 뭔가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너 어디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백수 친구인데 나 그냥 있지? 야, 너 우리 집 알지? 응, 알지? 야, 내가 집은 들어가라고 안 하려니까 우리 집 담벼락까지만 좀 가가지고 집에 누구 있나 없나 확인만 좀 해봐. 아씨, 너 무섭게 왜 그냐?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고 그냥 골목에 서가지고 확인만 해주라고. 그것도 못하냐고 임마. 그러니까는 알았어, 한번 보고 전화 줄게 하고 한 시간이 30-40분 정도 더 흐른 거예요. 전화가 오더래요.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봤어? 그랬더니 야, 지금 니네 집 마당으로 뭘 막 나르는데? 그러더래요. 야, 뭘 날러? 그랬더니 야, 이거 구판 버리는데? 그러더래요. 뭐라고? 야, 이거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돼지머리에 뭐, 야, 이거 구판인데? 맞네, 구판 준비하네. 그러더래요. 뭐라고? 구판을 버린다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마당에서? 야, 네가 오라고 하길 잘했다. 야, 아무튼 난 간다, 무섭다 하고 이제 친구는 이제 거기서 심하일 짓더래요. 똘비가 이제 올라가다 말고 다음 톨게이트에서 바로 빠져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냅다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한차 쿵짝쿵짝 소리 나고 있더래요. 이게 어찌됐건 내 집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세입자 허락 없이 집주인도 문을 열어서는 안 되잖아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똘비가 가가지고 구판 한참 버리고 있는데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봤더니 무당분으로 보이는 분, 북 치시는 분, 옆에 도우미처럼 오신 분 몇 명, 그리고 집주인 아는 사람인가 몇 명 또 보이고 사람이 꽤나 있더랍니다. 거기에 집주인이 눈이 뻥그래져가지고 왜 자네가 여기 와 있냐고. 내가 이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친구 시켜고 확인했다고. 집주인 빼놓고 다 나가시라고. 다 꺼져. 다 꺼지라고. 나가. 그러니까는 무당도 한참 그냥 서가지고 째려보더래요. 째려보더니 집주인이 끄덕끄덕 하니까는 아유 참나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싹 나가고 집주인하고 이제 둘이 남았대요. 선생님 말 좀 해보쇼. 지금 이게 뭐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 집주인분이 아니 자네가 자꾸 뭐 헛개 들리고 헛개 보인다고 그러니까는 내 나름대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지. 선생님 제 종교를 먼저 물어보고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구판을 벌리든 뭘 하든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게 뭐한 짓입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자네는 정말 미안하게 됐어.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이게 나 좋자고 한 게 아니고 자네 좋자고 한 거 아닌가. 내가 내 돈 들여갖고 그렇게 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역정내지 마시게. 화는 나는데 이유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나긋나긋하니 차마 더 거기서 퍼붓진 못하겠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장님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저 아직 뭐 1년도 안 됐지만서도 그냥 제 전세금 빼주시라고 제가 집을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유 잠깐 있어 보게나. 그 전세금이라는 게 말이야 우리도 이렇게 돈을 돌리지 않는가? 이게 갑자기 달라고 하면 안 되고 계약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은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 자네가 이 집에 살 사람을 누굴 데리고 오던지 아니면은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게 그게 계약 아닌가? 말씀하시더래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알겠는데 사장님 생각 그래도 좀 해주시라고. 이런 거 사전에 나한테 말 없지 않았냐고. 터가 센 거는 그걸 뭐 계약서에다 그걸 명시를 할까? 여기는 터가 세니 귀신이 보일 수 있음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나. 자네 생각을 해보게. 할 말이 없더래요. 일단 알았으니까 2번 다시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저는 세입자고 이 집의 모든 권한은 저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네. 아무튼 미안하게 됐고 거듭 말하지만 자네 생각해서 내가 한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게 얘기하고 그 자리가 끝난 거예요. 똘비가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쩌다 저쩌다 여기까지 왔나. 여기서 똘비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집은 뭐 싸게라도 나온다는데 이 집은 오히려 좀 비싸게 들어왔거든요. 예. 가격도 안 싸면서 참
하자 물건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 참 뭐 시설이랑은 다 좋은데 잘못 얽혔다. 근다고 해서 이제 와가지고 모텔 생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친구 오라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참 돌아버릴 노릇이다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어찌됐건 저찌됐건 버텨보자. 그날 저녁 정말 무서웠지만 버티다 잠이 들었는데 아무 일 없이 저녁이 지나갔고 일주일이 지나갔고 보름이 지나갔대요. 괜찮더래요. 나름 그 생각이 들었대요. 잠시나마 와가지고 무당이 춤춘 게 효과가 있었구나. 좀 더 하게 놔둘 것을. 그래도 뭐가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참 괜찮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딱 있는데 딱 보름을 기점으로 이분이 그때는 몰랐는데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달이 차고 한번 기운 다음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대요. 다시 뭔가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2주가 넘으니까 조금 이제 무감각해져 있는데 한참 저녁에 작업을 한참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킥거린 소리가 나더래요. 소리가 막 갑자기 소름이 돋죠. 예? 근데 이 소리가 정말 미치겠는 게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방에서 듣건 작업방에서 듣건 어디서 듣건 그냥 방향이 감이 안 잡힌대. 어느 쪽인지 진짜. 그러니까 더 무섭대요 이게 소리가. 일단은 얼어갖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 둘 셋 파다다닥 뛰어갖고 현관문 열고 이제 골목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튀어나가고 또 이제 전화기 열고 누구야 일로 좀 와라. 소리 다시 들린다. 나 돌아버릴 것 같다. 좀 와줘라. 자 해갖고 친구 하나가 와줬대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 집에서 한 번도 안 자본 친구. 근데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가지고 이 친구는 우리가 그 흉가 체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느낌으로 온 친구예요. 나도 한번 그 소리 들어보자. 그 느낌을 가지고 온 친구인데 어려서부터 떡대도 좋고 뭐 조금 기도 센 거 같이 보이긴 했는데 이 친구가 있으니까 되게 듬직하더래요. 네. 친구가 오히려 야 빨리 들어가자. 나 그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 빨리 들어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가서 소주라도 한 병 사갖고 오자.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인마. 술 먹고 들으면은 안 돼요. 맨정신에 들어야지. 일로 와. 그래가지고 친구가 멱살 끌고 본인 집으로 막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근데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되게 듬직했대요.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친구는 거실에서 TV 틀고 있고 똘비는 이제 작업하던 거 마저 하고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이렇게 이런 친구가 오면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그 소리 언제 나냐? 나도 몰라. 알람 맞춰놨냐 임마? 그러니까 친구가 일단 졸리니까 나 소파에서 좀 잔다 하고 친구가 이제 자더래요. 똘비도 작업을 좀 더 하다가 그래도 친구놈이 있으니까 든든하니 좋다. 이 친구가 이 터의 기를 누르는구나. 오 하고 이제 똘비가 안방 들어가가지고 본인 침대에서 이제 숙면을 탁 취한 거예요. 한참 그냥 자고 있었대요. 근데 눈에서 불빛이 번쩍 하더랍니다. 똘비가. 번쩍 해갖고 눈을 떠보니까는 한쪽 뺨이 알랄하더래요.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갖고 뺨을 이렇게 부여잡고 뭔 일인가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본인이 안방 전등 아래에다가 의자 하나를 놓고 위에 서 있더랍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다가 있는 힘껏 뺨을 올려 붙여버린 거예요. 진짜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똘비가 정신이 돌아가고 야 씨 왜 때려. 그러니까는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뭐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똘비가 내가 여기 왜 있냐? 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구석에 쭈글 앉아있다고 그러더만 야 이 터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정신병 있는 거 아니냐? 친구가 그러더래요. 아니야 임마 나 그전까지 혼자 살 때 아무 일 없었어. 나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야 이 미친 새끼야 그러면 거기 올라가고 뭐 하는 건데? 그러더래요. 내가 뭘 하는데 그제서야 본인이 손에 줄을 하나 들고 있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 줄은 뭐지? 그러니까 친구가 야 여기 뭐 묶을 데도 없는데도 뭐 하는 짓이냐고. 예. 너 올라가서 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임마. 그러니까는 야 나도 몰라 이거 뭐야. 그러니까는 너 몽유병이냐? 아니야 나 그런 적 진짜 한 번도 없어. 나랑 같이 여기 잤던 친구들한테 물어봐. 나 그런 적 없어. 너 방금 내가 귓방망이 쳐 돌리기 전까지 네 눈깔이 아니었거든? 허옇게 뒤집어져 있었거든 너?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야 뭐가 있긴 있네. 근데 뭐 소리가 안 들리고 하니까는 난 아직도 네가 문제인지 진짜 귀신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너 위험하다. 정신병원에 들어가갖고 팔다리 묶고 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뭔 소리 그렇게 하냐. 한숨 쉬면서 이제 그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의자에 털썩 얹고 진짜 내가 여기 들어와갖고 왜 이러지 저러지 하는데 친구가 한참 뭔 얘기를 하다가 야 잠깐 있어봐.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친구가 위에 전등 이제 동그란 전등이었는데 씌워져 있는 갓을 벗기더래요. 갓을 벗기더니 손으로 이렇게 뜯더래요. 천장을. 그 위에가 약간 뭐 석고보드 비슷하게 약하게 돼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막 잡아 이렇게 찢으면서 뜯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야 이 미친
뭐해 인마 다 물어줘야 돼 그만요 막 그러니까는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네가 여기를 자꾸 질병하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손으로 이렇게 뜯더니 핸드폰 가져다가 후레쉬를 켜갖고 이렇게 보더래요. 딱 보더니 어이구야 글더래요 친구가 왜 인마 일로 와서 봐봐 가서 이제 플라시 비춘데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데 봤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 쇠봉으로 천장에 딱 박아놓은 쇠봉이 하나 보이더래요. 야 뭐가 걸 수 있는 게 있긴 있었네 글더래요 친구가. 똘비도 보면서 야 요 위에 저게 왜 있냐 저 뭐 빨래 건조대냐 아 저 뭐냐 하니까 친구가 야 좀만 더 뜯어본다 그래갖고 똘비도 야 더 뜯어봐 좀 더 뜯었대요. 좀 더 뜯다가 손가락을 2개 3개 넣어서 그 힘 좋은 친구가 이렇게 막 잡아 당기면서 뜯다 보는데 갑자기 손이 쭉 미끄러져 빠지는데 거기에서 줄이 같이 딸려서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근데 그냥 줄이 아니고 동그랗게 묶여져 있는 그 모양의 줄이 그게 2개가 나오더랍니다. 그 안에서. 둘이 엉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친구도 야 이거는 똘비야 네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거 뭔가 있긴 있다 이거. 야 이거 재밌는 집이네.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똘비가 야 이 상황에서 넌 재밌냐? 그러니까 야 흥미진진하긴 하네. 진짜로 사람이 뭐 홀려서 막 한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야 이거 집주인하고 동 트자마자 가고 멱살잡이 한번 해야겠다. 이거는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줄 묶인 모양 봐봐라 이거. 이게 그냥 줄이냐? 그러니까 그지? 야 집주인한테 갈 때 나도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고맙다 같이 좀 가줘라. 해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이제 그 줄 딱 챙겨가지고 왜냐면 집주인한테 보여주면서 따지려고 사진도 좀 찍어놓고 예. 7시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집주인한테. 막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받으시더래요. 이른 아침 어쩐 일이냐고. 그래갖고 사장님 나 이른 아침에 정말 미안한데 얼굴 좀 봅시다 지금.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통화로 말하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얼굴 보고 말합시다. 사장님 내가 존댓말하고 좋게 말할 수 있을 때 봅시다.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공원에서 만났대요. 뭐 때문에 그러나? 그래가지고 끈을 보여줬대요. 2개를. 이게 뭐냐고 굴더래요. 그래서 말 똑바로 하시라고. 내가 우리 사장님 거기까지는 모르겠구나. 우리 아버지가요 예전에 여기 청년회 출신이세요. 어디 나도 한번 열심히 파볼까요 사장님? 이 친구 아버지도 여기 농협 뭐 되시고 한번 다 파볼까 한번? 내가 한번 파볼게. 그러면 이거 뭐가 있긴 있네. 내가 사장님 이름 알고 집 주소 알고 동네 알고 다 알지. 파면 나와. 지방도시야 여기. 한 다리 건너 모르는 사람 없어. 사장님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당신 뭐야.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엄청 인자한 얼굴의 사장님이잖아요. 인자한 그 표정으로 그러면은 그 똘비군 옆에 친구는 좀 물려주겠나? 글더래요. 예. 똘비가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저 멀리 걸어가 주더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딱 이렇게 친구 쪽을 이렇게 보더니 저기 똘비군 하면서 이렇게 본인을 쳐다보면서 웃는데 인자한 웃음이 아니고 비열함과 사악함과 여러 개가 공존한 진짜로 딱 봐도 악마가 미소 짓는 것 같은 웃음으로 바뀌어 있더래요. 예? 와, 이 얼굴에서 이런 웃음이 나오나? 말해보시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자네는 사후세계를 믿나?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뜬구름 정술 하지 마시고 뭐냐고 말해보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데? 글더래요. 하기는 뭘 했냐고. 첫 번째 줄은 내 마누라 거고 2번째 줄은 자네 전 세입자 건데 여지없이 다들 목을 달더라고. 글더래요. 뭐라고요? 얘기를 하니까 귀신은 못 봤어도 분명히 존재들이 있어. 나는 그걸 느꼈어. 그래서 나는 나이를 먹어서도 두렵지가 않아. 그러시더래요. 죽어도 그게 끝이 아니야. 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사입인가 정신이 쳐 돌았나 여기서 주먹으로 면상을 한 대 후려 갈길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래요. 예. 여기 선생님 나 이제 방 뺄라니까 큰 줄 아시라고. 돈 바로 입금시키라고. 아니면은 나 이거 동네 방네 얘기하고 다닐 거라고. 내가 얘기하고 다닐 거니까 당신 각오하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한박 웃음 지으면서 아이고 나이 40 넘어가지고 귀신 봤다고 얘기하고 다니면은 누가 미친놈일지 모르겠지만 얘기하고 다녀보시게나. 자네 나가도 자네 뒤를 이어서 3번째, 4번째, 5번째는 계속 들어올 거니까 얘기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미안하네. 이 집에서 나간다고 끝나는 거 아니네? 글더래요. 예? 예? 무슨 말이냐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며
이 집에서 나간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자네? 참 쉽게 생각하네. 나는 분명하게 나는 이 힘을 알아. 자네? 나가려면 나가시게. 멀리 가려면 멀리 가시고. 마음대로 해보시게, 글들여. 무섭잖아요. 일단은 알았으니까 당신 오늘이라도 뭐 당장 내 돈 입금 시켜놓으라고. 나 우리 아버지 뭐 다 얘기해 돌려가지고 내가 당신 타장시켜버릴 거라고 씩씩거리면서. 예. 야 가자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저 미친 또라이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얘기했단다. 그러니까 친구가 저거 또라이 맞네 글들여요. 그러면서 야 짐 챙기는 것 좀 도와줘. 나 집에 못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친구가 알았어 도와줄게. 집에 가가지고 막 짐을 챙기면서 침대 밑에랑 막 뜯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매너를 챙기면서 이사 갈 의사는 없었으니까 필수적인 거 막 뜯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바닥이 장판이었단 말이에요. 침대를 이렇게 들어서 뭐 빼고 하면서 장판이 들썩들썩 움직였단 말이에요. 힘 좋은 친구가 장판을 잡고 쫙 당겼는데 장판 밑에 부적이 붙여져 있는 게 아니고 장판 밑에 그러니까 안방 공간 바닥 전체가 큰 하나의 부적인 거예요. 바닥이 그냥. 우와. 장판을 다 벗기니까 거기에 부적 모양으로 뭐 한자 비슷하게 뭐 그 있잖아요. 꼬부랑 글자. 예. 그게 쫙 써 있더래요. 바닥 전체가 하나의 부적이었던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저거 또라이 맞네. 또라이 맞아. 하면서 막 짐 챙겨갖고 일단 나왔는데 이 양반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래요. 나가도 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막 친구들한테 도움받고 뭐하고 하다가 무당이 아니고 법사님 한 분을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고 이분하고 뭐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노신사분을 알고 계세요. 법사님이. 안다고 그 사람. 그래갖고 정말이시냐고. 안다고. 그 사람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남편하고 좀 트러블이 많았대요. 트러블이 많아서 거기서 스스로 이제 마감을 하셨대요. 마감을 했는데 이 남자가 마감하는 끝나가는 그거를 봐버린 거예요, 남편이. 거기서 약간 정신줄을 놨대요, 남편이. 근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이 사람이 파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름 꽤나 유명한 법사라고 하니까 본인한테도 왔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스스로 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미친놈같이 파기 시작했다고. 근데 법사님이 말하기로는 그게 근데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나는 생각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거를 저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 건 자기도 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법사님이. 그래서 그럼 나 그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나 그럼 멀쩡한 거냐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도 좀 하시고 뭐 좀 하시고 돈을 좀 드렸대요, 그분한테. 돈 좀 드리고 받을 수 있는 비방 같은 거 좀 받고 뭐 여래저래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사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가고 제일 소름 돋았던 게 킥킥킥 웃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웃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목 매달려 숨 넘어가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게 킥킥이 아니고 컥컥이었던 거예요. 컥컥컥컥. 법사님이 자 당신이 들은 소리는 웃는 소리가 아니라고, 사람 숨 넘어가는 소리를 들은 거라고. 거기서 막 그런 말 듣는데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어찌됐건 그 법사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뭐 본인한테 더 이상 해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애초에 그게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일단락이 좀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나 지역사회에다 최대한 알릴 만큼 알리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류의 일은 범죄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대충 어떻게든 세월 흘러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충격적이다, 이것도.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동네꼬마님이 바닥을 딱 드러내면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에이, 부적이 있겠지라고 하는데 한 판이 부적인 건 처음이다, 진짜로. 저도 그거 듣고 신박했어요. 와. 그게 제일 힘이 세겠구나. 그리고 이 집의 그 제목은 나왔네. 이거 재밌는 집이네. 제목이? 아까 야, 이거 재밌다. 이 집 재밌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딱 제목이 그냥 재밌는 집이다.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목은 뽑았고 야, 그 대사가 딱 들어맞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 자체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집인데도 시가가 좀 비쌌대요. 그러니까 시들물을 들어보면 싼 것도 못 사고 비싼 것도 못 사요, 이제.
아니 원래는 저희 쪽에서 이제 좀 집 이야기가 나갈 때는 싼 집이 위험합니다. 이래서 싼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좀 내세우고 있거든요.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비싸도 위험한 집은 있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역시나 오늘 동물공원님의 이야기로 언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역시나 동네공원님의 이야기는 명불허전이죠. 네, 정말로 섬뜩하면서 이런 또 사람이 무섭기도 한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곁들여진 이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같이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